그 다음에 자왈 사군 진례 인 이위 첨야. 임금을 모시면서 예를 다 차리니까 사람들이 임금에게 뭔가 얻으려고 한 듯이 아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 당시에도 이미 공자의 행동을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저 사람은 별도의 속셈이 있어서 저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만 있느냐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흥분하실 내용인데요. 자왈유 여자여 소인 위 난양야 건지적 불손 원지적 원.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벌써 이거는 저 비난도 아니고 그냥 그죠? 냉소적인 웃음으로 그냥 반응을 보이시죠, 그죠? 이게 지금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여자와 소인을 가까이 하면 금방 지게 되고, 그다음에 멀리 하게 되면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든 논어든 인류학적인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 근대에서 근대로 바뀌는 지점에 얘를 철폐해야 된다, 얘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얘가 사람을 질식시킨다 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 국가가 된다면 얘라고 하는 것은 다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오종중,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가겠다라는 거죠. 공자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죠.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 사이에 작용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용해서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이 얘라고 하는 게 제가 서두에 시민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약에 방금 말한 방식으로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라든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을 주는 규범이 얘라고 한다면 오늘날 시민사회로 얘가 건너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얘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거냐,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이게 바뀔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와버리면 얘는 운명이 끝장이 나야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얘의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장은 공자의 제자인데요. 자장이 한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10세가지야. 문 10세가지야. 1세가 몇 년이죠? 30년을 말하니까 그다음 10세가 되면 30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0년 뒤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은 인어 하래 소손육 가지야. 주 인어 은내 소손육 가지야. 기혹 계주자 수 백세 가지야. 공자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고, 그 이전이 주나라고, 그 앞에 은나라고, 그 앞에가 또 하나라였습니다. 하, 은, 주, 춘추 전국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돼 내려오는데요. 뒤에 있었던 은나라는 앞에 있었던 하나라의 예의 바탕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손은 빼는 걸 말하고 이건 더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빼는 게 있고 더한 게 있었으니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나라가 자기 앞에 있었던 은나라 예의 바탕을 두고 있었고, 거기에서 또 은나라 예에서 필요 없거나 시대에 들어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드러내고,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추가할 게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덧보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미래학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혹자라고 하는 게 가정이죠.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아직은 주나라가 망한 게 아니니까요. 누군가가 주나라를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100세 뒤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래 보면 얘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공자 스스로도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냥 자기 말뿐인지요? 아니면 논어를 직접 쳐다보면, 살펴보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알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마면 예야. 금야 순 금 오종중.
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면류관이고 요즘은 없는 관. 여러분한테 그냥 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라고 하는 건 이제 배죠. 이제 재질입니다. 관을 만드는 재질이죠. 배로 된 면류관, 관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예의 규정에 맞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공자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그걸 마로 만들지 않고 명주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 주석에 따라서는 이 글자를 준어로 읽고 이제 생사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생사로 만든다 또는 명주로 만든다. 이게 금소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마에 대해서 금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종중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자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원래 규정은 마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얘라는 그 규정을 고수하고 고집을 하게 되면 얘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공자가 하는 기준이 금이라고 하는 기준이죠. 금소하다는 기준을 제시해서 순으로 하는 것이 마로 하는 것보다 더 금소하다고 하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종중. 나는 일반 사람들, 대중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시대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다음을 보면요.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일 때 한 사람이 주인장은 이미 이제 위에 있고 찾아오는 사람은 바닥에 서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아래에서 배하래야 금배호상태야. 사람이 방문을 와서 아래에서 땅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사람들은 마루라든지 올라가서 예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금방지거나 무례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위중오종화. 비록 일반 사람, 시대와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래에서 저를 인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것을 꼭 지켜야 된다거나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공자와 했던 정신을 살리면서 얼마든지 얘를 바꿀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 사이에 작용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용해서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도록 하느냐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어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요. 그죠? 의무감에서 하거나 또는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태가 여실히 보이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때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이 담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또 마음을 먼저 닫아버리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도 있으면 참 편하겠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좋게 생각을 할까? 그게 바로 얘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죠. 그 시대에 사람을 질시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말하고 어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지금 다시 회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게 오늘 얘가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예로 와서 얘가 어떻게 사람 사이에 공감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문예지본, 임방이라는 사람이 예의 근본이 뭔지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그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자왈 대제문 예 여기 사야 염금 상 여기 이하 영척. 우리가 대제문이라는 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 라는 말을 공자의 논어에서는 저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건 여기 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용구처럼 쓰이는데요.
A라기보다는 B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치 부른다는 것보다는 검소한 게 좋고 상례를 치를 때는 절차라든지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설프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검소한 것, 즉 재수, 재물, 그 다음에 예물을 얼마나 많이 차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결혼식 하면 호화, 혼수라고 하는 게 종종 언론에 문제가 되고 기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세 몇 개라고 하는 말들이 상투적으로 쓰이는 것처럼요.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품의 다가가 문제한 게 아니고 오히려 금이 문제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호화 혼수가 되고 예물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상다리가 부러져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녀 교제할 때 100일, 1000일 기념 행사를 할 때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사줘야 된다고 한다면 청춘 남녀들이 연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죠. 모두가 하려고 그러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검소함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례라고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서 매장할 때까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즘은 장례 절차가 다양합니다만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비마다 해야 될 챙겨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것들이 하나도 실수도 없이 컴퓨터처럼 기계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처럼 착착착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시에 입관해야 된다면 1시에 정확하게 1시 0분에 입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왔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상례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부드럽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슬픈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례식장에 갔는데 상례에 갔는데 슬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애도하는 분위기에 어떻게 되죠? 전염이 됩니다. 그런 애도하는 분위기에 전염이 되면 여러분도 고인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사람들이 상례라고 하는 장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검소함과 공감이라고, 검소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게 같은, 내가 지금 이 예식장에 뭐 하러 왔지? 내 이 상가집에 뭐 하러 왔지라고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림은 공자 성적도인데요. 이 그림의 이름은 자공여묘도라고, 공자도 사람이니까 73세, 한 70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매장을 하게 되면 그 무덤 옆에 요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이 심요살이를 하죠. 옆에 그림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움집이라든지 간단하게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놓고 자기 무덤에 들어있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따뜻한 살이 나하고 부딪히고 만났는데 조금 돌아가시니까 금방 차가운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이 금방까지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부모님이 차가운 땅속에 있는데 자식인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 위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들어 편하게 누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부모님 상은 3년이니까 자공도 공자가 돌아가셔서 서성을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상례를 치르는데요. 3년을 지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무덤의 주인공이 이제 공자의 무덤이고요. 왼쪽에 저기 여묘가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인물의 주인공이 자공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 보면 오른쪽에 자공, 여묘, 처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있고요. 바로 그 오른쪽 편에 보면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저 자공은 3년이 지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자공이 남아 있습니다. 자공은 남아서 3년을 이미 상을 지내고 난 뒤에 다시 3년을 더 지내서 합하면 몇 년이죠? 6년을 보내고 난 뒤에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럼 3년이 지났는데 떠나지 못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났다가 떠나려고 그러면 선뜻 떠나지 못하고 뒤에서 뭔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떠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과 이어져 있는 끈이 팽팽해져서 나를 다시 잡아당긴다는 거죠. 자공과 공자 사이에서도 통하는 감정의 선이 있는데 그 감정의 선이 3년이 지나더라도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차마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공은 이 심효사리를 3년 더 해서 6년을 하고서야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통하는 감정의 선이 진하고 두터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하게 묶어둘 수 있는 감정의 끈들, 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게 오늘 예가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